이번 시간은 성과 취업 전략 면접 6번째 시간으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업 시대를 이해하고 심리전을 통한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 근무 부서, 뭐 이렇게 이제 모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문화 시대, 평생 직업, 자업 시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희망 근무 부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 부서 외에는 타 부서는 기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모집이 없다고, 모집 요강이 없다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부서를 갖다가 억지로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서류 탈락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 근무 부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모집 부서가 예를 들어서 마케팅부, 영업부, 계획팀 이렇게 3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업부장이었을 때 이 A, B, C 4 사람 중에 여러분이 영업부장이라면 누구를 뽑고 싶으신가요? 예. 아마 A라는 사람은 뭐예요?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인사부를 가고 싶은데 인사부가 없다 보니까 영업부, 그래 억지로 이지망을 인사부로 써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절대 불리한 거예요. 이거는 서류 탈락할 확률이 아주 높은 서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B, 영업부 계획실은 뭐예요? 자업시대다 이거예요. 자업시대에 적성을 고려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양다리 붙고보자예요. 양다리 붙고보자 서류예요. 이거는 불리하다. 여러분이 영업부장이라면 누구를 뽑고 싶은지 한번 봐보세요. 그냥 C는 뭐냐? 마케팅부, 영업부는 업무 성격이 뭐예요? 영업부하고 마케팅부는 업무 성격이 사촌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영업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D 지원자는 뭐예요? 1지망 영업부, 2지망 영업부. 봤을 때는 뭐예요? 나는 영업부만 고집을 한다. 난 영업을 정말 하고 싶다.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영업부장님이 볼 때 적성을 고려한 소신 있는 지원자라고 누가 얘기해요? 채용부서장이 느낌을 갖는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모집 근무 부서를 선택할 때도 자업 시대에, 전문화 시대에 적성을 고려했느냐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이랬을 때 면접을 가면 채용부서장 면접에 가면 이 채용부서장은 이 D 지원자, 영업부 한 사람한테 꼭 물어봅니다. 지원자, 영업부만 고집하여 지원한 동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영업부에서 해놨으니까. 근데 영업부장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건 뭐야? 얘가 정말 영업을 하고 싶은 애인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고집한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업무의 전문화 시대, 저의 적성 및 성격 등에 적합한 영업부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영업의 1인자가 전문가가 되어 성공하고 싶다. 영업 외의 부서는 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그게 뭐예요? 지원한 동기가 뭐냐? 영업 고집을 한 이유가 뭐냐?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답변할 걸 준비를 해갖고 가서 얘기하니까 뭐예요? 정말 영업을 하고 싶은 친구구나. 영업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다가 영업부장님이 또 묻습니다. 타사에 지원한 사례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답변을 S회사, 영업부, H회사, 영업부 지원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면접 보는 이 회사도 영업부 고집했으니까 타 회사도 영업부만 지원했다. 왜? 일관성이 있어야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확인할 수 없는 맥점이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사에 1지망 영업부, 2지망 영업부 했다. 근데 타사에도 영업부만 지원했다. 난 영업을 정말 해보고 싶은 지원자다. 이거를 강하게 심어줘야죠. 왜? 잡시되니까. 무조건 불합격 답변. S회사는 뭐예요? 인사부, H회사는 생산관리부. 앞에서 뭐예요? 영업부 하고 영업을 고집한 동기를 얘기했을 때하고 말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또 불합격되는 거죠. 근데 또 면접을 계속 하다 보면 영업부장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원자의 속마음을 떠보는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영업부장님이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영업부보다는 인사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떤가? 이리 물어보거든요. 왜 영업부장이 인사부에서 근무할 걸 질문할까요? 이때 뭐예요? 저는 영업부에서 영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유도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먼저 영업부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재능을 인정받고 싶다. 영업의 전문가 또는 프로로 인정받은 후에 회사 차원에서 검토하시면 그때 가서 영업부장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슬쩍 유도 질문에 영업부 고집했다. 영업부 지원 동기까지 참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 타사의 지원 사례까지도 잘했는데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마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불합격이에요. 일괄성이 없는 기회주의 지원자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불합격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영업부 했으면 영업부 어떤 경우도 영업부장님 앞에서는 영업부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 가운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가? 회사가 아니라 영업 업무를 하고 싶어 입사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가? 그치, 영업, 무엇을 잘하는가? 이제 이런 게 이제 질문을 이제 계속해서 연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지원자, 영업, 회계, 홍보, 디자인 무엇이든 맡기십시오. 아무 일이나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 제일 싫어하는 지원자예요. 이거는 잡시대 정말 성장 과정부터 입사 지원서부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여태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런 사람들을 뽑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취업과 결혼 같은 거예요. 오직 영업부의 업무만을 좋아하고 근무하고 싶다고 해야 영업부에 채용 권한 부서장은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영업부장은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오랫동안 업무를 시켜서 좀 숙달시켜서 성과를 기대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다가 희망 또는 이동할 사람을 싫어한다 이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당신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약속해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가 되면 다른 친구들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다면 결혼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오직 즉 뭐예요? 회사와 배우자는 일편단심 민들레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업부장, 자합시대 영업부장은 영업부만을 오직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평생 직장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직업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또 부서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회사의 메인 부서 또는 어떤 직무 가치가 높은 잡이 있어요.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 과거에는 뭐 관리부서, 인사, 격리, 총무, 계획 이거는 뭐예요? 아무나 조금만 근무하면은 대타가 가능한 이런 데는 뭐예요? 구조조정의 1순위죠. 일본 IBM 같은 경우는 2만 명인데 인사부 직원이 2명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관리부서는 아웃소싱으로 가고 이제 핵심 부가가치 창출시키는 부서로 가고 있다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부가 45%가 없습니다. 전문회사 아웃소싱을 활용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이렇게 관리부서가 축소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제조 판매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익과 직접 관련 있는 부서, 영업 및 영업 지원 부서, 전략 수립과 관련 있는 부서, 뭐 경영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호한다 이거예요. 이런 데가 회사의 메인 부서다. 직무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인사, 격리 이런 데 보면 직무 가치가 한 650대 되면 천점 만점에 영업 회사의 이익과 관계되는 전략 수립과 관계되는 이런 데는 직무 가치가 한 85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무 가치가 높은 그 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가 그 회사의 메인 부서다라고 여러분들이 부서 선택할 때 이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평생 직장 시절에는 이런 관리부서도 많이 선호했지만 지금은 자합시대인 만큼 영업부서 이런 데서 뭐요? 실적 좋고 성과 좋고 소문 나면 바로 여러분들 어디서 연락 오나요? 헤드헌팅 회사에서 연락이 오죠. 왜? 쟤 어느 분야에 잘한다. 소문 바로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다가 이직시켜 주려고 하는 헤드헌팅 업체들이 먼저 전화 온다게 메인 부서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게 이런 관리 부서에서 일하시면 헤드헌팅 업체로부터도 연락이 별로 없다. 메인 부서 직무 가치가 높은 잡을 선택해서 부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퇴직 시 사업 연계 가능 여부. 이게 뭐냐면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자 이거예요. 예,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에 입사해야겠죠. 급여, 복리후생 등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 전공 면허와 관계없이 적은 자금으로 사업 가능한 업종. 지원부서, 뭐 영업 마케팅, 공대생 사업 성공 확률이 높죠. 공장 생산관리과 이런데.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뭐야?
공장 같은 생산관리과에 근무를 했다가 영업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회사에 어떻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원자재가 어디서 수급이 되고 그리고 생산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영업에서 이렇게까지 판매가 되구나. 그래서 한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왜? 배웠으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이유도 영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보면 이 업종과 관계돼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리부서는 의외로 퇴직 시에 이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사부에 내가 경력을 쌓다. 내가 인사부 경력 쌓았으니까 어디 가서 인사부 주식회사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인사부 업무를 계속 하려면 뭐예요? 남의 또 회사에 또 있어야 돼요. 그 남의 밑에서만 계속 종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태배가 그만 울어라. 삼태배기도 울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직 시의 사업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업무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퇴직금 고참이다. 영업부서에 오랫동안 있었다. 근데 급여가 높아.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만약에 이번에 신도시에 어디 신도시가 생긴다. 거기에 우리 지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보통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특히 옷회사, 의료회사 이런 데는 그런 매장을 영업부 직원 오래 했던 사람을 내보내면서 매장을 주고 거기서 벌어먹고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퇴직금 담보로 물건을 대주죠. 본인이 사업하는 거예요, 나가서. 왜? 그 회사에 대해서 물건을 잘 알고 그동안 영업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판매해야 된다는 거. 그 회사 생산하는 데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10년, 20년 영업부장 했던 사람을 내보내면 급여 퇴직금이 부담이 감소하죠. 인사적체가 해소돼요. 하위직들이 또 승진하니까 사기가 진작이 되죠. 교육이 불필요해요. 왜? 여태까지 2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영업하면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단 말이죠. 젊은 인재를 채용해서 회사에서는 신진대사 및 기동력을 기대할 수 있죠. 사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사업에 사장, 머슴 탈출이에요. 제품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사업의 불안감이 해소돼요. 교육이 불필요해요. 회사의 재무, 업무 흐름도 사원 등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야 돼요. 풍부하고 있어요. 또 영업 경험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회사 좋고 사원 좋고 이런데 그런 업종, 업무 여기를 잘 고려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새 주유소 같은 데도 뭐예요? 정유회사에 있었던 영업 직원들 같은 경우 정유 직영점을 갖다가 운영하게끔 주고 퇴직을 시키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종업원은 아무나 될 수 없으나 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업원 생활은 꼭 하라. 왜? 사회는 엄청난 수업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적 취업.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 퇴직 시에 사업 가능 여부가 있느냐. 영업부서가 제일 많다 이거예요. 혜택이. 그러니까 그래서 종업원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다. 종업원 생활은 꼭 필요하다. 사회는 엄청난 수업료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극히 소수만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요. 소수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박세리처럼 못된다 하더라도 골프를 레슨 프로를 하는 것도 분명히 성공한 진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제약회사에 입사했다. 내가 약국을 차려야지. 내가 제약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제약 영업을 많이 했다. 오랫동안 했다. 나가서 약사 차려야지. 약국을 차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차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사를 직원으로 두고 돈이 많으면 약국을 차릴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고 자동차 영업을 잘했다. 내가 자동차 회사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20년 근무했어요. 내가 20년 근무하면서 지점장까지 내가 이런 실적도 좋으니까 내가 경험을 한 30년 쌓았다. 내가 나가서 은행 차려야지. 은행 차릴 수 있냐 이거예요. 차릴 수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퇴직해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은 급여가 가만히 보면 좀 작아요. 대기업보다. 은행 이런 데는 왜 급여가 높냐? 경험을 바탕으로 은행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자 취업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생각하는데
지극히 소수만의 최고의 이치를 오릅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 입사자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보통 0.8%예요. 대기업 확률은 더 희박해서 0.6%인데 여러분이 뭐 5,000명, 1,000명 입사했다. 몇 명이 임원 가겠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약사 면허가 있어야 약국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 입사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 은행을 경영할 수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고 인사 전문가, 총무 전문가, 인사부 또는 총무부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벌어먹고 살려면 남의 밑에서 인사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평생을 종업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직무의 선택으로 사장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러니. 정부기관, 대기업, 공무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전략적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사장님이 되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잡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희망 근무 지역.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보면은 채용 광고에 보면 모집 근무 지역이 나와요. 모집 근무 지역의 타 지역 기록은 금지해야 돼요. 기업 환경, 세계화 시대 세계 기업이에요. 근데 모집 지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집 지역이 나가면 이런 지원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부장이다 하면 채용 부서장이라고 하면 누가 정말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A, 1지망 서울, 2지망 충주. 충주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충주라서 제가 충주라고 한 거고요. B지망 서울. C 지원자 서울, 대전. D, 1지망 본인 희망 지역, 2지망 지역 관계 없음. 여러분이 4명 중에 누가 정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거는 뭐예요? 지원자는 서류 미접수 또는 불합격 확률이 높은 거예요. B 지원자는 불리하죠. 세계화 시대 기업 환경에 아주 불리하다. C 지원자 서울, 대전 보통이에요. D 지원자 채용 부서장을 배려하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합니다. 입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또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 귀사에서 영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지 지역은 관계가 없다. 이래야 정말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우리 회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채용 부서장 면접에 가서 또 채용 부서장이 물어봐요. D 지원자한테 정말 지역과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지역과 관계없다. 영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 지원했다. 세계화 시대 회사와 저의 발전을 위하는 길에 지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래야 정말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지역과 관계없이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가잖아요. 그럼 B 지원자는 뭐예요? 서울 고집한 지원자. 세계화 시대에 서울만을 고집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거 물어보거든요. 우리 회사가 미국에도 지사가 있는데 발령나면 갈 수 없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서울이래? 세계화 시대, 세계 기업 시대 어떻게 서울이에요? 왜 얘들은 서울이냐면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 부모님 있으니까 서울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면접에 가면. 그래서 이런 지원자한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니까 불리한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래요? 우리 회사가 미국에도 지사가 있는데 미국의 지사 발령 나면 못 가겠네? 이 지원자가 얘기합니다. 예, 미국의 지사에서는 근무할 수 있다. 아니, 국내에서는 서울만을 고집하는 지원자가 미국 지사에서는 근무할 수 있다면 과연 입사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지원자로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제발 지역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얘를 뽑고 싶어. 근데 광주에 지금 근무를 시켜야 돼. 근데 광주를 가고 싶다. 난 지역과 관계없다. 그래야 뽑고 싶잖아. 근데 얘는 뽑아도 좋을 애 같은데 서울만 고집한다. 근데 우리 집 광주 보내야 돼. 그거 못 뽑는 거예요. 일단은 채용돼. 합격을 하고 광주 가서 근무를 하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같은가? 지역을 고집하지 말고 입사 후에 기회를 보자 이거예요. 어때요? 회사 입사하면 회사는 사원의 능력 및 상황에 따라 잡 로테이션, 부서와 지역을 전부 이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입사 때 영업부만 고집했으니까 그리고 난 서울만 고집했으니까 나는 퇴직할 때까지 마케팅부나 내가 영업부를 고집했으니까 영업부나 마케팅부에서 서울에서만 근무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2, 3년마다
승진할 때마다 잡 로테이션에 따라서 지역과 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회사의 권한이에요. 여러분이 입사 때 의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회사 입사할 때 왜 지역과 부서를 왜 고집하십니까? 절대 고집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입사할 때 그 부서를, 그 지역을 60대까지 거기 지역에서 그 일만 시키겠다는 것을 각서를 써준 회사는 없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 때마다 여러분은 다른 부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부서, 지역을 우회 합격 후에 능력을 발휘해서 희망하는 부서, 지역을 갈 수 있다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방법은 뭐가 있냐? 회사에 가면 뭐 고충 처리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자기 신고서, 직무 능력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아요. 이때 내가 입사 때 난 전 세계 전국 어디 근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입사했지만 입사해서 2, 3년 지나면 다 얘기합니다. 나 서울로 보내줘. 왜? 나 서울이 집이잖아. 어떡할 거예요? 너 입사 때 너 전국 어디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같으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과 부서를 고집하지 마라. 일단 입사하고 보자. 취업과 결혼은 같죠? 근무 지역. 서울에서 근무하는 조건하면 입사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가? 회사 발전을 위한다면 세계화 시대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든지 근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취업에서는. 또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근무 지역 때문에 입사하려는 지원자는 관심이 없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사는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해서 와야지. 서로 사랑으로 해야지. 나 너하고 좋아. 근데 단지 서울에서 생활한다면 결혼할게.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사랑한다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함께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는 지역이 결혼 조건이라면 관심이 없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취업과 결혼 같습니다. 근무 지역, 근무 부서 고민하지 마라. 취업과 결혼을 생각하면 똑같다. 회사나. 회사 채용 부서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근무 주거 지역을 조건으로 고집하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세계화 시대예요. 또 취미 특기, 심리전을 통한 유리한 질문을 유도하는 사례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취미 특기 여러분들 함부로 그냥 막 쓰지 마세요. 취미 특기를 거의 물어보던가 면접에 가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입사 지원서에 요 칸이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다. 어떻게 써요? 취미 특기 면접 질문 사례예요. 취미 특기가 있다면 소개해봐라. 취미 특기가 희망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 및 영향이 있는가? 스포츠는 좋아하는가? 지난 휴일에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말해라. 이게 저 취미 특기와 관계된 건데, 연계되는 건데, 어떻게 돼요? 취미 특기를 연계하면서 아침형 인간을 보여라. 뭐라고 해야 돼요? 휴일날은 지난주 아침에 뭐 했는가? 휴일날 부모님과 함께 등산을 종종 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 관계도 좋고 가족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뭐예요? 아침형 인간이구나. 얼마나 부지런해. 등산을 간대 부모하고. 얼마나 좋아요? 휴일날 뭐 했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휴일날 오랜만에 늦게까지 자고요. 제발. 이런 질문에는 지난 휴일 하루 일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부모님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종종 갑니다. 지난주에도 부모님하고 등산을 어디 뭐 도봉산 갔습니다. 뭐 이런 북한산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같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등산을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같이 갔다 왔다? 가족도 화목하구나. 아침형 인간이구나. 아침형 인간으로서 가정 화목까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채용 전형을 심리전으로 누가 느낌을 주는가 싸움이에요. 채용 전형은 심리전으로서 누가 느낌을 주는가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지원부서의 성격을 고려해 취미 특기를 작성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영업 지원자의 비교해 분석할게요. 영업부서는 어때요? 성격이 활동적이어야 되죠. 취미가 가진 A 지원자는 뭐 취미가 마라톤 사람 사귀기, B 지원자는 음악 감상 여행이다. 이렇게 봅시다 한번. 예를 들어서 영업부장이 봤을 때 영업부서는 활동적이어야 돼요. 영업부장이 봤을 때 A 지원자, B 지원자, 영업부장이 봤을 때 누가 취미 특기로다가 누구를 선호할 것 같습니까? A 지원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서류 면접관은 뭐예요? 이 단어, 이 취미에 마라톤 사람 사귀기에
이 글자에 마라톤 이 세 글자에 서류 전형제 면접관은 누구냐? 단어 글귀에 대해 추측 연상하고 종합 해석해서 느낌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거예요. 즉 채용 전형은 느낌 싸움이라 이거예요. 다 물어보지 않아도 마라톤? 영업부서 내가 영업부장인데 영업부서가 활동적이지 마라톤 활동적이구나. B 지원자 음악 감상 여행은 잘 여러분이 영업부장이라면 누가 영업과 맞는 사람인지 취미를 가지고도 마라톤 전형에서 추측할 수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앞에 지원자가 A 지원자가 마라톤 해놨어요. 이 마라톤의 세 글자는 뭐예요? 안 물어봐도 A 지원자 부지런하다, 끈기 인내력 있다, 성실하다, 자기 관리를 잘한다, 건강하다. B 지원자 음악 감상은 뭐예요? 5개 거래처를 방문할 것 같아요. A 지원자는 뭐예요? A 지원자 마라톤은 뛰어다니면서 10개 거래처를 방문할 것 같은 느낌이 들린 거예요.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느낌은 뭐예요? 부지런하다, 끈기 인내력 있다, 성실하다, 자기 관리 잘한다, 건강하다. 이러한 마라톤 세 글자에는 이런 느낌을 주고 추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있거나 특별한 취미 특기는 면접에서 추가 질문의 대상이 돼요. 왜? 마라톤? 마라톤 대회 참가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와요. 평소에 어떻게 연습하는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저의 집이 후암동인데요. 남산 밑에 후암동이래요.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씩 남산 한 바퀴를 뛰고 있습니다. 이 순간 뭐예요? 면접관은 이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원자는 면접관들에게 나는 아침형 인간입니다를 각인시키는 순간이에요. 면접관이 마라톤 취미가 마라톤인데 좋은 이런 5가지 느낌을 가지고 줬는데 정말 하는가? 어떻게 연습하는가? 왜? 특이하니까 물어보죠. 아침 6시부터 연습한대. 이때 이 지원자의 답변에서는 뭐예요? 나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난 기업체가 좋아하는 아침형 인간형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민과 노력해 작성한 마라톤 세 글자 이상은 좋은 추측 연상만 시키고 아침형 인간형을 부각시키고 증빙자료 없고 채용 전형에서 확인시켜 볼 수 없고 입사 후에도 해고가 안 되는 사례가 이렇게 고민해서 썼던 마라톤 세 글자의 위력이 있다. 위력. 위에 지원자가 입사 후에 수습기간 해고가 가능한 시기에 물어봅니다. 지원자, 야 미스터 김, 너 입사 때 취미가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라톤 하니? 수습기간에 물어봅니다. 매일 아침 마라톤 하고 있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뻐근해서 매일 꼭 합니다. 너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먹었다며. 근데 했어? 전 안 하면 몸살 난다니까요. 대단하다 얘기합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 직원이 돼서 해고가 불가능한 시점에 가서 또 물어봅니다. 너 어제 동기들하고 늦게까지 술 먹고 갔다는데 어제 운동하니? 요샌 바빠 못해요. 너 하루라도 안 하면 몸살 난다며. 부장님 왜 자꾸 그런 거 갖고 물어보세요.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장님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어떠세요? 제가 13년 동안 이런 경험을 많이 당했기에 사례를 소개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건데 왜 이런 친구들이 밉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입사해서 봤더니 정말 일 잘해요. 일도 잘하고 왜? 평소에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사니까. 인사 담당자도 당하게 했으니까. 승진도 제일 빨리 하는 걸 봤어요. 팀장 제일 먼저 승진하는 걸 봤습니다. B 지원자 음악 감상 여행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와 관계는 없어요. 단 느낌은 없어요. 이 마라톤보다는. 서류 전형을 할 때 여러분이 영업부장이라면 A, B 지원자 중에서 누가 업무 성격에 부합한 지원자로 느낌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요. 최악의 취미 있어요. 연속 극복이래요. TV 시청 시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거 좋아하는 프로그램 무엇인가? 연속 극복이 이게 취미입니까? 참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친구예요. 이 연속 극복이와 이 마라톤을 가지고 들어온 친구는 이 입사 때부터 열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왜 이 취미 특기가 생각을 해서 고민해서 부서와 성격을 고려해서 썼던 A와 B 지원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왜 서류 전형자 면접관은 누구냐? 단어에 대해서 추측 연상을 해서 종합 해석해서 느낌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이다. 즉 마라톤을 가지고 마라톤의 이 세 글자에서 추측할 수 있는 이런 좋은 5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나중에 보면 즉 고민과 노력해 작성한 마라톤 세 글자 이상은 이렇게 좋은 느낌만 준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입사해 봤더니 역시 일도 잘하더라. 승진도 빨리 하더라. 왜? 입사하기 전에 이렇게 짱구를 굴리는,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러다 보니 회사에 와서도 일을 잘하더라. 한심한 대한민국 취업 강의 현실인데, 인사 실무 경험이 없으면서 남의 강의를 도감하면서 배운 사람이, 그리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이 취미특기를 가지고 비평을 하고 다니는 취업교육의 현실이 참 안타까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립니다. 제발 경험이 없으면서 남의 강의 도감하면서 이런 자료 가지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 취업 강의에서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과 결혼은 같습니다. 취미특기, 예를 들어서 영업부서, 활동적으로는 부서에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보다 취미특기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마라톤 축구 등등의 지원자를 좋아하죠. 결혼해서는 뭐야?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서 취미특기가 연속 극복이다. 남자친구가 연속 극복이래. 그런 사람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마라톤 축구 등의 애인이 있다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여자분들한테 묻습니다. 여자분들 뭐야? 남자들은 당연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사람이 뭐 휴일날 집에서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주말이면 매일 술이나 퍼먹고 주말이면 휴일날 몸이 아파갖고 리모컨만 돌리는 이러한 남자를 보기를 원합니까? 휴일이면 주말이면 조기축구에 뭐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활동적이고 자기관리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잖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그게 취업과 결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설득형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 답변을 요령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